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 직제 85호, 제목은 지연설비 이야기 53, 대소방청 민원이 거절되어 행정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2입니다. 바로 앞 제84부에서 저의 민원이 거절된 것에 대해 행정심판 신청한 것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개요는 민원 내용과 거기에 대한 소방청의 동문서답 답변,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 신청서, 그 행정심판 신청서에 대한 소방청의 답변서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서를 살펴보면은 외부 출입문 개방,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첫 번째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꿀뚝 효과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도 성능 시험 시에는 꿀뚝 효과 영향에 대응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하는 성능 시험 때에도 그 건물에는 겨울철 꿀뚝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설명이 비논리적 주장 답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논리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7월 5일이 심리일인데 그때에 이야기할 준비 서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참석을 허용해 주면은 참석해서 그 글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소방청 답변서에 대한 저의 반박 의견을 제가 작성해서 그저께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서면, 사건명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행 청구.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22년 6월 22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가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재현 설비에 대해서 고층 건축물에 대해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 이하 극기가 앞 재현 설비라 함이 도입되는 계기가 된 1980년 11월 미국 MGM 그랜드 호텔 24층 건물 화재 사례를 보면은 총 85명의 사망자 중 1층 화재실에서 18명 21%, 14 내지 24층에서 67명 79%가 사망하였습니다. 화재실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층의 연기질식 사망자가 1층 화열에 의한 사망자의 약 4배인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저층 화재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가 고층으로 확산하고 그 연기가 고층에 수많은 질식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막아보려고 이 극기가압 재현 설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극기가압 재현 설비의 기능을 살펴본다면은 첫째, 화재시 계단실이 거주자가 지상 또는 옥상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게 하고, 또 출동한 소방대가 원활하게 계단실로 진입해서 구조 및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 없는 계단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극기가압 재현 설비는 작동 중에 지상이나 옥상에서 계단실로 출입하는 출입문 이하 5개 출입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개방되어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재현 설비 작동 중에 외부 출입문이 개방된다는 것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화재실 피난자가 계단실로 진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 화재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속실로 나가는 문, 부속실에서 다시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둘이서 셋이서 있으면은 같이 동시에 열릴 수가 있어서, 그때 계단실이 진공 상태에 있다면은 화재실 연기가 그리로 계단실로 확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가 되지 않도록 계단실에는 음압,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압력, 그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연설비 기능이. 상기 답변서에서 극기가압 재연의 예로 든 거실 연기에 계단실 유입을 막기 위해 부속실을 가압하는 경우에는 부속실 극기를 실시하는데 부속실에 그 적당량의 공기를 불어넣는데, 이때 피난 행동으로 계단실 진입 출입문이 개방된다면은, 그때 계단실이 진공 상태라면은 부속실 극기는 모두 계단실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부속실은 가압되어 있던 것이 양압 상태죠. 거기서 음압 상태, 진공 상태로 계단실의 압력 상태로 싹 변해버리고, 이때 화재실 출입문이 열려 있거나 열린다면은, 피난인이 여럿이면은 계단실 문이 열렸을 때 화재실 문이 같이 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화재실 연기는 부속실로 유입돼 버리고 다시 부속실 극기와 같이 계단실로 유출되게 될 것입니다. 즉 극기 가압 재연 설비의 설계는 꿀뚝 효과의 영향으로 화재의 거실로부터 피난이 일어나는 순간에 계단실이 음압 상태, 진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에서는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고, 즉 옥외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고 계단실에는 꿀뚝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극기가압 재연 설비의 설계와 성능시험 TAB라는 것이 테스팅, 어드저스팅, 밸런싱 뭐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왜인지 합리적이지 않은 이 방법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년 전인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지금의 재연설비가 무용지물이면 물론 나아가 위험한 시설이 되어 있음에 대해 이진복 국회의원이 소방청장을 질타한 적이 있는데, 소방청장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첨부 1회 이 소방기술산책 제 50보와 60보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국정감사 영상에 대한 그 녹취록을 첨부를 하고 링크도 해 두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2년 6월 20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답변서 1의 날을 보면은 청구인의 화재연중 개정 요구에 대해서라는 글에서 청구인은 2월 24일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극기가압 재연설비의 꿀뚝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야 달라는 요구였습니다고 이렇게 저는 계단실 외부 출입문, 계단실의 외부 출입문 개방과 꿀뚝 효과를 고려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저기 외부 출입문 개방은 등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청구인은 건축물의 내외부 온도차에 따라 꿀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하면서 꿀뚝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공기 이동이 생기고 꿀뚝 효과가 발생하면은 이에 따라 저층부의 계단실로 침투한 연기가 고층부로 확산하여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라는 언급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계단실로 피난한 사람이 위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외부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것과 계단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꿀뚝 효과, 겨울철 예상되는 최고의 꿀뚝 효과를 반영한 설계를 하고 성능 시험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1번 계단실 피난한 사람이 계단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고려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어디를 읽어봐도 계단실로 피난한 사람이 계단 밖으로 나간다는 것, 외부 출입문이 개방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있는 실제 상황에서는 재연설비 작동 중에 피난민들이 옥상이나 지상으로 탈출하기 위해 외부 출입문이 개방되어질 수밖에 없고, 소방대가 구조 및 소활동을 위해서 계단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외부 출입문이 개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추인의 청구인도 이 소방청장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답변을 안 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재연설비는 설계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 재연 능력이 상실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화재실 연령기가 계단실로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을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부실한 답변이 아니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특히 굴뚝효과는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설치가 완료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시험하는 장소가 당해 건축물이기 때문에 굴뚝효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성능시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고려하라는 화재 안전 기준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반영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질문 1. 전체 문맥은 설계에서 굴뚝효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에도 성능시험에서는 합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설계에는 굴뚝효과가 없는 것으로 반영하였는데 성능시험 시에는 굴뚝효과가 있더라도 문제없이 대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있다는 것인 것이죠. 이는 있을 수 없는 비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까? 원료를 넣지 않아도 제품이 생산된다 하는 설명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질문 2. 굴뚝효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성능시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라는 부분은 성능시험 시에는 항상 굴뚝효과가 존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굴뚝효과는 외부 기온보다 내부 기온이 상당히 5도씨 이상 높을 때에 문제되는 수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추운 겨울인 늦가을, 겨울, 초봄에 발생하는 굴뚝효과가 계단실 하부에 비교적 큰 음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음압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능시험은 내부 기온이 비슷하여 계단실 하부에 큰 음압을 발생시키지 않는, 또는 음압이 아니라 양압까지 발생시키죠. 역굴뚝 효과가 날 때는, 여름에는. 그런 계절인 늦봄, 여름, 초가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은 그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성능시험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 겨울철 굴뚝 효과의 영향이 반영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즉 여름철에는 굴뚝 효과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 굴뚝 효과의 영향이 반영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겨울에 실시하는 경우라도 입주 전이어서 난방을 하지 않아 겨울에 이 준공 그 성능 시험 할 때에는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단실이 기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뚝 효과가 약할 것이고, 성능 시험 전에 계단실 창문을 약간만 개방해서 해두면 한 10분, 20분만 두면 외기로 확 치환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성능 시험을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간과한 주장이 아닙니까? 다음 세 번째, 이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서 고시의 개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은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이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첨부 2의 판례를 보면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판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판시사항 그 또는 치우고 이제 결정 요지에 가나다에 보면은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이 판시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고시인 화재 안전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시의 개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다음 큰 2번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이 소방청 주장에 대해서 저희 주장. 고층 건축물에서 저층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실 꿀뚝효과, 꿀뚝현상으로 계단실 저층부가 상당한 음압, 사실 40파스칼 이상 정도일 때가 큰 문제입니다. 이 상태일 때 화재실 거주자가 피난 시 개방하는 거실 출입문, 계단실 출입문이 이게 동시에 열릴 때는 연령기가 계단실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계단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못하게 되어 연기는 계속 유입됩니다. 계단실로 들어간 연령기는 부력에 의해 고층부로 상승하면서 계단실에 있는 사람들을 살상하고 고층에 도달한 연기는 고압 상태가 되어서 고층부 거실로 쉽게 침투하여 피난하지 못한 거주자를 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극기가압 재현의 설계와 성능 시험은 첫째, 계단실로 피난인이 들어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계단실 바뀐 옥상이나 지상으로 나가기 위해 외부 출입문이 개방되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대의 진입도 없다고 보는 것이 됩니다. 그 외부로 향하는 출입문이 개방이 안 되면은 어떻게 소방대가 들어갈 것이며 피난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단실은 재현 중에 밀폐되어 있다고 이 설계와 성능 시험을 반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부보다 기온이 상당히 높은 계단실에는 꿀뚝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층 화재 시에 거주자의 피난으로 동시 개방되는 거실 출입문과 계단실 출입문을 통해서 진공인 계단실로 연령기가 부속실 그 길을 끌고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서 이것을 그 재현이 실패가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화재 시 계단실에는 꿀뚝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설계와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실제 상황을 또 얘기한다면은 피난인이나 소방대의 출입을 위해 지상 피난층 1층과 같이 외부 출입문이 지상과 직통하는 층을 얘기합니다. 그 지상 피난층과 옥상으로 피난하는 또는 헬기 소방대가 진입할 수 있는 옥상문, 그 계단실 외부 출입문이 개방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있어서 계단실 하부가 상당한 음압 상태, 진공 상태라면 저층 화재 연령기가 피난으로 개방되는 두 출입문을 통해 계단실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위의 두 지장에 대해 이론적인 주장이라고 실증 실험을 하겠다는 지난 5월 3일의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의 결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 1, 2의 주장은 상식에 가까워 비전문가로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소방기술 전문가로 참석한 소방청 인사와 소방기술사들이 이론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이면서 대학 교수, 소방에 대한 교수이면서 또 소방기술사인 그 좌장도 이 1, 2번 설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못해 실증 실험을 해보자고 하는 그 일방적 결론 유도는 전문가적 양심 판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월 3일로부터 지금 2달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실증 실험을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궁금해서 언론 해야죠. 비청구인이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론적인 반박이 불가능하여 꼭 실증 실험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실시해서 본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이론적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실증 실험을 빨리 해서 이 행정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심판관님, 고층 건축물 화재에서 지금의 극기갑 재연설비가 피난과 소화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극기갑 재연설비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기갑 재연설비의 실태, 무속실 재연의 문제점 등을 입력하면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설비라는 것이 이제 검색되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예를 든 MGM 그랜드 호텔 화재 사례와 또 첨부삼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하나 인용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볼 때도 현재도 고층 건축물 화재 사망자의 70~80%가 질식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극기갑 재연설비의 부실로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청구인, 비청구인이나 심판관님도 장차 이 불합리한 극기갑 재연설비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청구인 저는 고층 건물에 출입할 때마다 또 생활을 하면서 이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은 계단실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옥상으로도 못 가겠고 베란다로 5개로 구출되기만을 기다리려고 저는 작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난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고층 건물을 출입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불합리한 화재 안전 기준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청구인은 일찍이 또 이 재연설비의 불합리함을 직시하고 한 14년 전부터 사실은 이걸 봤습니다. 그때도 논문을 썼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외부 출입문 개방과 꿀뚝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극기갑 재연 방법을 이제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하면서 또 한국화재소방학회에 논문을 제출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논문이 지금 별도로 첨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회수가 7,000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은 많은데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에서는 거의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7,000회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것이 약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게재된 지가. 그러면서 이제 이 민원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출원한 특허에 의해서 좀 돈도 벌면서 또 사회에 공헌한다. 그런 보람을 갖고자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출원한 특허는 지난 5월 2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첨부사에 약간의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 출입문 개방과 꿀뚝 효과 고려가 필요 없다는 대부분의 국민이 막연하게 신뢰하고 있고 또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이 비청구인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가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연설비는 안전하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건설회사가 믿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는 한국소방기술사회는 무속실 재연설비의 성능시험
이 절차서를 만들어서 이제 또 소방기술자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 TAB 업체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TAB 설비 사업위원회라는 이 장치를 두어서 지연설비 성능시험 업체의 성능시험 능력을 이제 교육해주면서, 너는 TAB 능력이 좋다 하는 그런 인증을 해주는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물론 이거 돈 받고 하지요. 그 유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한국 소방기술사회로부터 증명을 이제 받은 아주 유능한 TAB 업자다.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의 그 TAB 절차서를 이제 복사를 해왔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계단실 외부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어디에도 꿀뚝 효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없는, 제가 주장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절차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층 건축물 건축 현장에서는 이 소방기술사회의 주장과 소방청의 주장에 의해서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공포죠. 그래서 계단실의 옥상이나 지상으로부터 사람 출입이 없고 화재 초기에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없다는 전제의 극기가 앞재현 설비의 설계와 성능 시험이 이래 해도 괜찮다, 안전하다는 그런 성능 시험이 당당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 시에는 성능 시험 업체가, 한국소방기술사회가 인증하는 성능시험 업체가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에 의해서 각 소방서는 준공 동의를 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받은 각 건축허가관청이 준공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계속 고층 건축물에는 불합리한 재현설비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아가 저의 특허 기술을 접목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꼭 저희 특허를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개를 고려하는 것이, 하여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국민 안전과 저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청구인은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청구인의 적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법률 개정이나 그 행정심판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행정심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저는 거기에 고층 건물 출입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특허를 얻은 내용이 이렇게 방해하는, 이것이 실시를 방해하는 현재의 소위 불합리한, 소위 어떻게 막말로 하면은 엉터리, 이것이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화재 안전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청구인과 소방기술사회가 지금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저의 신기술에는 눈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도를 몇 군데 해봤지만은 지금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골치 아프게 위험한 새 방법을 또 검토하겠느냐, 그런 반응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이 현재의 불합리한 극기가압 재연설비의 설계와 성능 시험이 옳다고 계속 해석한다는 것은 소방 측에서 지금의 설계 성능 시험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 현장에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 되며 지금의 불합리한 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의 안전이 침해받는다는 것, 나아가서 청구인이 획득한 특권 행사에서 얻을 수 있는 법률 이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2018년 국감장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국민들은 재연설비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술사하고 소방당국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국민들의 목숨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청장님, 재연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하니까 그 이진목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은 소방청장은, 당시의 소방청장은 의원님, 지금 방금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향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TFT를 구성해서 표본조사도 하고 재연설비에 대해서 한번 그 성능 개선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을 제소방기술산책 제50보와 60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연설비는 안전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답변이 지금 소방청장님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진봉님의 지적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봤습니다. 논문과 특허와 방금의 전술한 내용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지금 설비는 청구인의 청구를 반영하지 않아도 안전한 합리적인 극기가압 재연설비입니다. 청구를 각하하십시오 라는 취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불합리한 극기가압 재연설비가 지속되는 것을 옹호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존경하는 심판관님, 청구인이 입증한 지금의 극기가압 재연설비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신다면 청구인이 청구하는 재연 중에 계단실 외부 출입문이 개방될 수 있다는 것과 계단실에 발생할 수 있는 꿀뚝 효과를 극기가압 재연설비의 설계와 성능 시험에 반영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극기가압 재연설비 화재 안전기준 개정 처분을 실시하라고 제결하여 청구인에게 원활한 특권 법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면 물론 제가 생활하는 고층 건축물에서의 안전을 좀 더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저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이제 앙망하옵니다. 이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이지만은 않아서 행정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희 주장을 행정심판관들에게 피력하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방인들에게 제기해 봅니다. 저는 저의 뜻이 사회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